여러분 반갑습니다. AI 마케팅 13주차 13-2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한 가치선 순환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치선 순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전 시간에 가치 확산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합해서 AI 기능을 AI 혁신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렇게 해서 AI 확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하나 더 들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마트 비전인데요. 이 스마트 비전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이동 중에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독서나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외에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이 지상에 획기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다면 더 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공유경제 모델을 여기에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해가냐에 따라서 가치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 하는 것인데요. 이 벤츠의 스마트 비전 EQ는 2인승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인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사용자가 호출한 장소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면 외부 표면의 디스플레이가 찾는 사람의 표시가 되어 오기 때문에 쉽게 내가 부른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탑승하면 목적지까지 주행을 하고 그래서 탑승자가 내리면 다시 이 차는 충전 시설로 가서 충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손님을 태울 때까지 충전을 하면서 대기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자율주행차를 손님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율주행차가 탑승할 사람이 앱을 통해서 신청만 하면 그 사람한테 찾아오고 내려주고 다시 스스로 충전하러 가는 이런 내용을 지금 유럽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벤츠의 스마트 비전 사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어떤 이동성 그리고 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운송 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굉장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내용이 됩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만 해도 소비자는 만족한데 그것을 소비자가 필요한 장소에 찾아와주고 다시 알아서 가주는 아주 렌트카 치고는 아주 편리한 그런 렌트카의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AI 혁신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에 따라서 가치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서 가치의 선순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AI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플랫폼화하는 것,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네트워크 효과가 커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한 재화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어떤 예를 들자면 재화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인데요. 카카오톡은 2018년에 이미 SNS 시장 점유율 94%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능을 가진 SNS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이유는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한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즉 재화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에 웬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회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즉 내 지인을 포함한 웬만한 네트워크가 이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장점은 사용자 수입니다.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카카오톡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AI 분야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비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정확성이 더욱 높아지고 개인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그래서 AI 기능이 더욱 향상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생생한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아지기도 하지만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좋은 생생한 데이터, 즉 비료를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주고 알고리즘에 뿌려주는 비료 역할을 해서 아주 좋은 인공지능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서 가치는 선순환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앤드룬 교수는 AI 플랫폼 구축으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방금 카카오톡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 학자는 3년 후 AI 초격차 시대가 온다는 내용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개방성과 차별성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폐쇄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개방성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타 기업이나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을 펴는 것, 이것이 개방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인공지능 선진 기업은 본인들이 정교하게 개발해 놓은 AI 기능을 API 형태로 해서 외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강력한 플랫폼 구축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및 개발자는 이런 API를 이용하거나 제휴를 통해서 고급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개방함으로써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여기에 개방성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16년도부터 인공지능 비서 알고리즘 알렉사를 외부 기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렉사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알렉사 파트너 기업의 냉장고, 자동차, TV 등 자사 제품에 탑재를 하거나 응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휴 기업을 대폭 늘린 것은 물론이고 아마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고객들까지 포섭해서 사용자 기반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확대를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생생한 데이터를 받아서 알고리즘의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치는 선순환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 하는데요. 세일즈포스는 마케팅 지원 툴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AI에 고도화된 고객 관계 관리 기능,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라고 하는 관계 관리, 관계 마케팅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이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을 아인슈타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이나 불만을 듣고 다시 음성으로 해법이나 상품을 제안하는 기능까지를 제공하는데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즉 아인슈타인을 이용하는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 이용 기간을 연장하라는 고객에게 전화를 응대해주고 다양한 차량 선택지를 제시하고 연장 계약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계관리 기능이 들어있는 이 아인슈타인은 렌터카 회사 같은 경우 사람 직접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전화로 다 응대를 해서 차량을 선택하고 아니면 뭐 연장을 하거나 렌탈하는 시간을 끝마치거나 하는데 정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일즈포스의 이 아인슈타인을 세계 유수 기업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아마존, IBM, 애플, 메리어트 호텔,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이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 대한항공, 쿠팡이 이 내용을 지금 이 인공지능 아인슈타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객 기업이 17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의 이 아인슈타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용자 기반을 확대할수록 AI 제품의 성능은 더욱 고도화된다는 것이죠. 기존의 알고리즘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생생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가치를 지닌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AI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AI 기능을 고도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고도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 분야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AI 기능의 적용 분야를 더 넓게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례로 존 세븐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축구 선수의 부상을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으나 이것을 농구에 적용을 하는 확장을 시켰고, 또 부상을 줄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선수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까지를 기능의 확장을 적용했다고 하는 부분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AI 기능 개발을 통해서 창출되는 가치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판매 방식이 사용자 친화적 판매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야만 AI 혁신은 그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벤츠의 자율주행차, 이 내용은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기능이 뛰어난 내용의 차량을 확보했는데, 이게 판매 방식이 사용자 친화적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플로 전기차를 호출을 하면 제가 직접 찾아오고 운전을 해줘서 소비자를 내려주고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그 차는 충전을 하러 스스로 가는, 그래서 사용자 친화적 판매 방식이라는 수익 모델을 접목시켰다고 하는 부분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편 AI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인공지능 프로그램, AI 프로그램은 데이터의 축적 때문에 알고리즘 학습이 더 많이 돼서 제품의 성능이 꾸준히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끝나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성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장한다는 것, 향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고, 또 이런 선순환적 합성 루프가 만들어지도록 혁신 모델을 설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AI 혁신에서는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AI 어플리케이션의 성장과 가치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지금 인공지능의 필수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대면 수업 때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AI 필수 역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유사어로 사람, 역량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전문가, 해당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역량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 역량이라는 것은 AI 필수 역량은 AI 필수 전문가, AI 필수 요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학문, 신기술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인공지능의 필수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수 역량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 AI의 필수 역량인가, AI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 사람, 요원,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니면 양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 혁신으로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차례인데요. 구현하려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AI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할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구현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까 우리는 파악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팀의 멤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AI 혁신에 필요한 역량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AI 혁신을 이끌 총괄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총괄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량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AI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AI에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현해낼 창조적 응용이나 사업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지금 역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중복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역량은 사람, 전문가, 아니면 해당 요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자와 개발자와 창조적 응용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대별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 혁신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총괄 관리자를 절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일들을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자를 꼭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리더를 투자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된다는 것이죠. 엑센처에 따르면은 앞서가는 인공지능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CAIO라고 합니다. 보통 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 이렇게 해서 앞에 이니셜을 뽑아서 CAIO라고 하는데요. CAIO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기업들 62%가 조직 내부에 CAIO를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 개발을 하는 총괄 관리자를 CAIO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기업들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총괄 관리 부분 내용은 지금 다시 13-3에서 설명을 더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을 이루는데 구현하는데 크게 대별해서 총괄 관리자와 개발자 그리고 창조적 응용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이게 크게 대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 총괄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13-2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